네, 쉽게 키워드로 시장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장세 어떻게 느끼세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중국 관련주로 다 쏠려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내수에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 계속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침에 잠깐 휘청하던 것 같았던 바이오섹터주들도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약한 건 반도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로봇도 아까 좀 강했었는데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눈치 장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다 힘든 흐름이고요.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하고 변동성 보이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냥 눈치 장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중국 관련주, 화장품, 면세, 카지노, 여행, 항공 다 아우러서 내수 소비까지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다들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아요. 면세 카지노, 여행, 화장품, 항공 섹터의 강세 흐름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한참 좀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드디어 꼬인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최근에 기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었었죠. 중국인들이 이제 계속 슬슬 이제 국내 들어오고 제주도에도 중국인들 많이 왔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때 롯데 관광개발도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인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단체 관광으로 이제 국내에 못 들어온 이제 6년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된다라면은 일단 좀 죽었던 내수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 허용했을 때 오는지 안 오는지도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오게 된다라면은 가장 수혜 보는 게 이제 카지노, 면세, 그다음에 국내 내수 로컬 브랜드 화장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수 소비 전반적으로도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행사,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 이쪽도 수혜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비실되던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도 올라오고 있고요. 항공주들도 저가 항공주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카지노, 제주도에 있는 거 말씀드렸죠. 롯데관광,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KL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카지노 쪽이 지금 강하게 오르고 면세점 역시 호텔신라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오늘 다시 또 한번 기염을 토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슬슬 이쪽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 상당히 좀 많이 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향들만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미국향에 치우쳐가지고서 내수향이나 중국향으로 계속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한국 화장품 제조가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미 많이 갔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토니모리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차물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이블 CNC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내수에 있는 중소 화장품 주식들이 쉽게 지금보다는 꺾이지 않고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LG생활건강도 거의 왕따 주식이었었는데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국향이라든지 OEM, ODM 이런 거 위주로 올랐었던 시장에서 못 올랐던 쪽에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클리오도 최근에 좀 조정을 뒤로 하고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좀 배제되어 있었던 중소화장품 주식들한테서 조금 활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세 종목, 그러니까 핵심 종목은 신세계, 호텔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보시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내지는 중소화장품 보시는 분들은 그쪽 부분 또 집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쪽 섹터 워낙에 좀 마음앓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팔아야 될 종목군,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도 될 종목군,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종목군,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중국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팔아야 될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6년 동안 헤맸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어제 저녁에 나왔던 그 뉴스 한 편 가지고서 단타치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내수도 완전히 안 좋은 상태 속에서, 물론 중국인들이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는지 유입하는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슬슬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오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다. 이게 다 보셨던 기사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냥 개별로 오던 관광이 단체 관광으로 오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큰 수혜가 될 수 있겠고 그 수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면세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컬 브랜드, 국내에 있는 작은 화장품 회사들 이거 분명히 소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면세점, 카지노, 그다음에 로컬 브랜드 화장품들 요 세 개 섹터 계속 궁극적으로 좋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행이나 항공주 이런 쪽들은 뭐 다 이미 좋아진 상태였었고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쪽들은 뭐 이렇게 공격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 고려해 본다라면은 여행주들한테도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꾸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더 강하게 부각되거나 이러기보다는 뭐 꾸준한 흐름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빛과 그림자가 뚜렷해서요. 좋은 쪽, 안 좋은 쪽 명확하게 엇갈립니다. 안 좋은 쪽이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주들은 지금 좋다가 하락으로 전하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물론 작은 종목군이긴 하지만은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까지 이번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한 딱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계 오른 종목도 부진한 양상인데 일단은 이 행정명령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미 이제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뭐 아실 수가 있겠고 그 뉴스는 뭐 이미 2, 3일 전부터 계속 좀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그닥 이제 피해라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양시장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개인들이 다시 또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반도체 뭐 이런 쪽들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그 바이든의 행정서명보다는 오늘 이제 있을 CPI 발표 요게 약간 조금 이제 뭐랄까 기저 효과가 떨어지면서 한 3.3 정도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 요것에 대한 우려감 특히 간밤에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인플레를 좀 자극할 것에 대한 우려감 그러다 보니 시장이 또 이제 뭐 기술적 IT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밤 CPI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뭐 당분간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로 이어지는 섹터 기술주들한테는 중요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빠지는 경우도 뭐 그런 흐름 뉘앙스라고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는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고요. 일단 오늘 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또 미국 시장에 연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PI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감 자극받으면서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60일선 정도까지 중기 조정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오는지 대장주들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24일 날 네이버 발표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것도 있겠기에 일단 뭐 기대치는 좀 계속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테마주가 안 가야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돌아온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모르겠으면 한 포인트만 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저쪽 다 쫓아다닐 수 없으면 나는 반도체면 반도체, 2차전면 2차전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는 조금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수급 분산 효과를 보면서 조정이 강하다라는 점은 조금 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외 현상이라기 좀 말하기 그렇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의 시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이탈하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61선 부근에서의 지지력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힘을 타고서 막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세에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그나마 조금 시장 돌면 빨리 더 돌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뭐 그런 쪽들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약화될 때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의 중국 관련주들의 기세는 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이쪽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해당 종목이 밀리는 이유는 CPI에 대한 경계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그리고 현재 시장 구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는 단기간 내에는 조금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시각의 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키워드는요. 또 그 틈새에서 꾸준히 강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입니다. 특히 이 비만 치료제 쪽이 확실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그룹 어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탄탄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뭐 펩트론이 꽉 잡고 있죠. 오늘 새로 상장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인가요? 이거는 지금 바로 시가 나오자마자 거의 한 70-80% 이상 수익이 날 정도로 조용히 급등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비만 당뇨 쪽들이 살짝 눌림은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강한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 약간 조금 초반 이후에는 지금 약간 눌림목이 있는 상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조정이 제약바이오한테는 나쁘지가 않다. 오히려 이쪽도 추세를 계속 좀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 하나만 볼 건 아닙니다만, 어제 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초반에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일정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지금 중국 관련주들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리는 모습들, 비만 당뇨 이런 치료제 쪽들 이격 조정을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눌린다라면은 라파스도 그렇고 대운제약도 그렇고요. HLB 제약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비만 당뇨로 많이 힘을 썼었던 종목들이 오늘 쉬잖아요. 어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장 초반 이후에 또 방송 대기하는 동안 밀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폭은 오히려 조금 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전략. 다만 이제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오후 한 2시 넘어서까지 저점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조금 챙겨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적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 섹터 쪽들은 계속 꾸준히 좀 추세 이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바이오가 좀 조정받다 보니까 또 이제 2차 전지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것도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일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일단 오늘 좀 혼란스러운 장세, 섹터별로도 혼란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로 다 몰려가 있다라는 점이 수급적에서 한쪽에 비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도주들의 조정은 기회다 생각하시되, 그 기회의 포인트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